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지금 19일 날 노무현 대통령 추모제를 전해서 이제 귀국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걸 계기로 해서 지금 친문들 사이에서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 지금 복권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수 같은 경우는 드루킹 특검으로 인해서 당시 실형을 살고 나와서 이제 사면은 됐습니다. 사면은 됐는데 이게 이제 28년까지 피선거권이 이제 박탈돼 있습니다. 복권이 안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2028년까지 지금 어떤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대선에 출마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본인은 지금 런던에 있는 런던 정경대학교에 가서 이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김경수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금 친문이나 친노 세력의 이제 중심 역할, 그걸 해야 된다라는 걸로 해서 지금 뭐 이 복권론이 아주 공개화되고 있는데, 최근에 박지원 당선자가 또 이 복권을 해줘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펼쳤고, 그리고 지난번 양정철 비서실장 논란이 나왔을 때도 아마 이 문제가 한번 거론이 됐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요. 지금 김경수 전 지사가 한 게 바로 이 선거에 개입한 혐의입니다. 드루킹 특검이죠. 드루킹 특검으로 선거에 개입한 혐의인데, 이거는 선거, 우리가 국민의 어떤 의사를 반영해야 되는 중요한 선거에 대한 개입 행위거든요. 근데 이 선거에 대한 개입한 혐의를 만약에 복권시켜주면, 다른 뭐 뇌물이나 뭐 이런 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더군다나 본인이 선거에 직접 개입을 해서 이 선거의 어떤 불법 여론을 조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정치적으로 이재명의 뭐 대항마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뭐 논란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정책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법과 원칙에 따르면 선거를 어쩌면 유린한 이런 사람에게 복권을 해줘야 되나? 저는 반대 입장인데, 우리 정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드루킹 관련해 가지고 김경수 지사가 이 드루킹 잡은 사람이 누굽니까? 네. 추미애였잖아요. 그러네. 바둑이 운운하면서. 그런데 그 뒤에 누가 있었냐면 이재명 대표도 있었어요. 예. 이 드루킹 관련해 가지고 고발한 사람이 누구냐? 리틀 이재명이라고 하는 이현욱 변호사였는데, 그 이현욱 변호사가 직접 그 경찰에다 고발장 들고 간 사람이 이현욱 변호사였어요. 네네네. 그런데 이현욱 변호사가 왜 이렇게 했느냐? 이현욱 변호사 고발장 내기 한 열흘쯤 전에, 한 보름쯤 전에 이재명 대표가 이런 것들은 참 철저하게 밝혀져야 된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리틀 이재명, 이현욱 변호사가 그랬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허위범 특검 해가지고 수사가 쭉 있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예.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징역 2년이 확정이 됐어요. 네. 그래서 그 원심이 확정이 된 게, 대법원에서 확정이 된 게 2021년 7월 21일인데 그러다가 이제 2년 수용 생활을 하다가 대통령이 사면만 해줬어요. 복권은 안 해주고. 그래가지고 그때 김경수 지사가 왜 나 저 나가기 싫다, 왜 나 복권 안 해주느냐, 뭐 이렇게 때를 쓰다시피 했었는데, 그게 언제냐면은 2022년 12월 28일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우리나라 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피선거권은 징역형을 마친 다음에 징역 2년을 받으면 그 형이 끝난 다음에 5년을 더 기다려야 피선거권이 회복이 된다. 그게 예.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인데, 그렇기 때문에 2028년 5월까지는 김경수의 피선거권은 제한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민주주의의 근간은 뭡니까? 네. 선거잖아요. 선거죠. 그런데 이 선거를 농락한 거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드루킹 이 사건은 사실은 부정선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뭐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여론을 조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던 그 대선에서 있었던 일인데, 뭐 그거 지금에 와가지고 임기도 다 끝났고, 그 다음에 그때 뭐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 됐을 가능성도 높고, 그러니까 다 좋은데, 그런데 이 드루킹 관련해가지고는 문재인 대통령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내가 대통령이 됐는데 알고 봤더니 나의 가장 가까운 핵심 참모가 네. 이런 식의 장난을 쳤었다. 여론 이게, 조작을 한 거죠. 그렇죠.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유죄 확정 판결이 났다. 뭐 그전까지야 무죄 추정의 원칙 운운하면서 뭐 그랬을진 몰라도, 적어도 2021년 7월 21일 이 시점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안하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하다, 이런 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네.
안 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것만 안 했습니까? 울산지방법원 선고해가지고 실형까지 나왔는데 참 그러고 보니 선거 개입을 엄청 했네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뭐 이게 전략적으로 따지면 그다음에 여권에서도 워낙 이재명 대표가 지금 독주 체제니까 그 야당의 그 뭐라 그럴까 균열을 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김경수 복권을 이용하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전략적으로는 정치 공학적으로는 할 수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도 안 하는 바는 아닌데 네. 그래도 원칙대로 가야죠. 이렇게 민주주의를 유린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특혜를 주는 것은 그건 맞지 않다. 저는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자, 이 김경수의 보스죠. 문재인 이번에 또 회고록을 또 냈습니다. 변방에서 중심으로 회고록을 냈는데 이번에 외교안보 편을 냈어요. 참 냈는데 참 도대체 외교안보를 뭘 잘했다고 회고록을 낸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바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문재인이 김정은을 만났더니 회고를 하면서 김 위원장이 그런 표현을 누누이 썼다. 핵은 철저하게 자기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사용할 생각 전혀 없다. 우리가 핵 없이도 살 수 있다면 뭐 때문에 많은 제재를 받으면서 힘들게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겠는가. 자기에게도 딸이 있는데 핵을 머리에 이고 살고 싶지 않다. 그렇게 비핵화 의지를 나름대로 절실하게 설명했다. 자, 이러면서 이제 김정은이 비핵화를 정말 진심으로 원했다는 듯이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바보 아니에요? 아니, 총을 가진 사람이 나 이거 총 이거 절대 안 쏠 거야. 총 절대 안 써. 이거는 내가 그냥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그다음에 술 중독자가 나 이거 술 먹는 거 아니야. 그냥 가지고만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걸 믿는 사람이 더 바보 아니에요? 아니 미쳤어요? 핵을 갖다가 안 쓰면서 핵을 뭐하러 가집니까? 지금 보십시오. 그 이후에 지금 북한이 핵을 갖다가 지금 뭐 핵탄두를 소형화해서 엄청나게 지금 핵탄두를 지금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거의 6, 70기를 넘어서 100기가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런 순진하게 이걸 핵을 가지고 있는 거를 나는 김정은이 핵을 안 쓴다는 걸 믿었다. 이거를 책으로 쓰는 거 이 바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이와 같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미리 회답을 했어요. 네. 김정은이 미리 답변을 했어요. 어떻게 답변을 했느냐? 작년 말 올해 초에 뭐라고 북한에서 이야기했냐면 그 이야기가 올해 2024년 1월 24일에 네. 우리나라 국회에서 윤미향 의원실에서 종북 토론회를 했단 아,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때 김광수라고 평화통일센터 하나라고 하는 곳에 맞습니다. 이사장이라고 한 사람이 발제를 했는데 네. 그 발제 내용을 갖다 보면요. 북한의 이야기예요. 한국과 미국의 대북 적대 행위를 갖다가 봤을 때 한반도에서 전쟁은 더 이상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 현실적인 실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했고요. 네. 그다음에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김정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대한민국은 화해와 통일의 상대가 아니다. 동포가 아니다. 한국은 어떤 나라냐? 식민지 미국의 식민지 속국 괴뢰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화해나 통일의 대상이 아니고 네. 남북 관계는 동족이나 동질 관계가 아니다. 교전국의 관계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한반도 대한민국 전역은 평정의 대상이다. 그다음에 이러한 평정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쉽게 말하면 남한을 적화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데 그 가운데 핵도 포함된다고 그랬어요. 네. 제가 봤을 때 윤미향 의원실 그 문재인 대통령과 가깝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윤미향 의원실에서 올 1월 24일에 이런 이야기를 발제가 돼가지고 그때 아는 사람들한테는 진짜 황당한 그런 이야기를 그 다음에 그 김정은이 뭐 어떻게 했냐면은 작년 말에 평양 남쪽에 뭐가 있었냐면은 조국 통일 3대 헌장 기념탑이 있었거든요. 때려 부쉈죠. 그걸 철거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 그게 언제 있었냐면 지금이 5월 17일이니까 4개월 전이에요. 4개월도 그렇죠. 안 됐어요. 4개월도 안 됐는데 이런 식의 회고록을 써가지고 국민들을 또 호도한다. 전직 대통령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참 기가 막힙니다. 자, 그리고 임현택 대한의협회장이요. 어제 서울고법에서 구혜근 부장판사가 이제 이거를 기각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오늘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판사가 대법관 승진 회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판결했다라는 이야기를 방송에 나와서 저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CBS 라디오에 나와서요.
결과를 예상했다 그러면서 구혜근 판사가 지난 정권에서의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에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아니 이거야말로 지금 허위사실뿐만 아니라 이거 굉장히 문제되는 발언 아니에요? 글쎄요, 저 정도면 사실 좀 심각하다고 어. 생각이 되고요. 저 정도면 병이 아닌가 저는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아니 그럴 줄 알았으면 법원에다가 뭐래요? 재판은 못하러 합니까?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그 재판을 하고 소송을 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거지. 네. 만약에 질 걸 뻔히 알면서 했다라고 하면은 의사들이 바보란 이야기입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말도 안 되고요. 그다음에 구혜근 부장이 사실은 어떤 판결을 내릴까, 어떤 결정을 내릴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왜냐면 좀 이상했거든요. 저희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그런데 사실은 구혜근 부장 입장에서도 그 쉽게 그 결정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게 서울행정법원의 모든 재판부가 한 군데가 아니고요. 네. 제가 아는 곳만 해도 뭐 여러 개 있었거든요. 음흠. 그 재판부가 다 각하시켰어요. 아하. 다 각하를 시켰고, 제가 봤을 때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봤을 때에도 이거는 각하 사유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혼자 이거는 뭐 각하 사유도 아니고 당사자 적격 있고 그러니까 인용할 수 있다라고 판결문을 쓰고 싶어도, 결정문을 쓰고 싶어도 그게 법리에 맞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고, 그냥 제가 봤을 때 의대생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 적격을 인정을 기각했죠? 하면서도 각하를 안 하고 기각을 인용을 안 하고 기각을 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것도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의대생이라고 뭐 특별히 다를 거 있습니까? 네. 저는 의대생도 각하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법원에서 어떤 결정 나올지 그건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구혜근 부장만 재판부가 딱 하나 있고 거기에 부장 판사가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 그 결정이 내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이런 식으로 공격을 갖다 할 수 있는데, 네. 구혜근 부장 판사만 한 게 아니라 행정법원 부장 판사들이 다 똑같은 결론을 내렸는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전 도대체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참.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요. 저희가 세 가지 주제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선 어제 여러분 뭐 깜짝 놀라셨죠? 추미애의 낙선, 그다음에 우원식의 어떤 당선, 이게요. 지금 민주당 내에 후폭풍이 아주 대단한 모양입니다. 개딸들이 난리가 났어요. 지금 조국 혁신당으로 다 옮긴다고 지금 인증하고 지금 뭐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 정청래하고 또 우원식이 한판 붙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민주당의 어떤 변화가 오히려 정말 놀라야 될 거는 바로 국민의힘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이 사건이 국민의힘에 굉장히 충격을 주는 것인지, 자, 그 이야기 한번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겠죠? 참 기억하기 싫으실 겁니다. 김정숙의 옷 문제. 바로 디자이너가 있었습니다. 양혜일이라는 디자이너가 있었어요. 그 딸도 있습니다. 그 딸이 근데 청와대에 근무를 했어요. 근데 이 딸과 문다혜, 즉 문재인 대통령의 딸과 수상한 뭔가 어떤 돈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이 그 디자이너의 딸이 출국 중지가 돼 있었다고 합니다. 수사를 받고 있대요. 도대체 무슨 일이 났는지 그거 좀 분석을 드리고, 자, 그리고 조정훈이요. 지금 오늘 여러 가지 인터뷰에서 본인의 지금 대표 출마에 대해서 절대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지금 이번에 낙선한 출마한 사람들하고 지금 간담회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오늘 지금 공관위원회에 그 외부 위원들이 오늘 이 백서 TF팀이 불렀는데 전부 다 안 가겠다라고 했답니다. 이게 의도 자체가 불순하다라는 이유로 공관위원들이 보이콧을 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 여러분들과 함께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좀 이야기할 주제가 많아서 빠르게 좀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